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7년 7월 10일 송영진 방송의 이슈 소식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이 충격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보수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이 진중권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진중권이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했다. 총선 뒤 내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나는 57분간 동안이나 통화를 했다. 이렇게 자랑 삼아서 진중권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고 보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자존감이 정말 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 진중권 따위와 통화를 해서 정국을 논해야 했을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중권이가 이 그 통화 내역을 이 깐 것을 보면, 이 통화 내역을 깐 것을 보면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말이 맞다. 한동훈 말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가, 첫 번째가 김 여사가 사과하려고 했는데 사과를 말린 사람들이 친윤이다. 김건희 여사가 나는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나를 이용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과를 말렸다.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진중권이가 통화 내용을 깐 것은 또 지금 현재 어디 외국에 여행 가 있는 사람이 어제 밤에 갑자기 이 통화 내용을 왜 깠을까요? 위기에 몰려 있는 인간적인 그런 이 인간적이지 않은 이 한동훈의 모습을, 위기에 몰린 이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진중권이가 통화 내역을 깐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 말이 맞답니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는 이 사과 필요 없다. 이 한동훈 말이 맞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 한동훈이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쭉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동훈이가 하니까 또 친윤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정리해 준 사람이 진중권이라는 얘기예요. 진중권이는 누구라고는 지칭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딱 봐도 압니다. 그 당시에 친윤 인사는 여러분 이철규, 박민식, 이용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이 문제의 발단은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빗대어서 한 말이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치와 호화를 부리다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에요. 자, 김건희 여사를 그런 사람으로 김경률이가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동훈이는 이 국민의 뜻과 맞지 않는다. 사과를 해야 된다. 김경률도 마찬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 또 이 한동훈이가 스카우트한 함은경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측 인사들입니다. 저는 진중권이가 한동훈 측 인사인지 몰랐어요. 한동훈의 책사인지 정말 몰랐어요. 김경률을 데려온 것도 사실은 보수 쪽으로 데려온 것도 열받는데 김경률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조국하고 어떤 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국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국민의힘당의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당의 비대위 위원으로 왔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뭐 한동훈이가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스카우트해서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삼성을 잡는데 그 삼성의 이중 장부 이런 거 부분들을 이 김경률이가 정보를 많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경률이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집안이 부자인지 흑수저인지 뭐 금수저인지는 모르는데 금수저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살겠죠. 한동훈이랑 같이 삽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뭐 진중권, 한동훈, 김경률, 황은경 뭐 이런 애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친윤 쪽에서 누가 뭐 발언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머지는 뭐 발언하는 사람도 없고 민주당과 싸우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친윤 인사는 우리가 그냥 뭐 진중권이가 말 안 했는데 이철규, 박민식, 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누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사람들은 사과하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자, 국민의힘장 이 전당대회가 김건희 여사 문자밖에 안 보여.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밖에 지금 기억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국민들은. 이러다가 보수 정당이 쪼개지는 건 아닌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뭐 쪼개지는 거는 두렵지가 않아요. 보수 국민들이 두려운 것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세상이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만은 그래도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선택적인 지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총선에서 진 거는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이걸로 지금 뭡니까? 이런 여기 그 가두리에 갇히는데 이런 프레임에 지금 갇히는데 총선 참패의 원인은 문재인, 조국,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이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지금 한동훈 측에 있는 사람들은 총선 참패의 원인을 대통령실과 김건희 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지. 진짜로 너는요. 많은 보수 국민들이 한동훈이한테 너 2년 동안 왜 이재명이 감옥에 못 보냈냐.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총선에서 심판을 당한 거거든요. 야, 이거 윤석열이 그런 건 잘할 줄 알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잡듯 잡아가지고 징역 35년형이나 때리던데 야, 문재인 뭐 이재명, 조국 이런 애들은 못 잡아 가두는구나.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까?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진중권이가 지금 보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숟가락을 얹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그들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통 보수를 지금 무너뜨리고 그들이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보수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한동훈이를 지지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 60 몇 프로 좋습니다. 그것이 대세라고 합시다. 자, 한동훈이를 지금 혐오하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이 40%예요. 자, 이게 판이 깨지면 이재명 잡을 수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한동훈이나 진중권이나 김경률이가 정통 보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안 보이세요? 그들은 지금 이재명 세력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하는 짓은 보수의 발판 위에서 자기네들이 국민의힘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윤석열도 모르고 김건희도 모르고 이철규도 모르고 누굽니까? 박민식이도 모르고 이용도 몰라. 뭐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정말로 답답해. 아니 통화할 사람이 없어서 진중권하고 통화를 합니까?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은요,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의 발단은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한 이 발언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대통령실이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 많은 사람들한테 뭐 친윤, 그러니까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쪽에 이제 일부 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론 플레이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자기는 차별화를 선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보수 국민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한동훈에 지금 붙어가지고 한동훈하고 셀카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당연히 사과해서는 안 된다 했어요. 왜? 다 최재형이를 욕했어요. 최재형이는 친중이 아니라 친북, 종북주의자, 북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재형이라는 목사는 이게 몰카 함정 취재 아니었습니까? 그거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서울의 소리. 좌파 중에 좌파 서울의 소리.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덫을 놓은 거예요. 거기 이명수라는 사람이 여러분 거기 기자입니까? 이명수가 여러분 그냥 저도 같이 강화문에서 저희가 투쟁을 할 때 이명수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영상 촬영 들어오면 제가 막 내쫓았어요. 걔가 뭐 기자입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뒷배경에서 뭐 좀 명품 같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덫에 가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보수 국민들이 사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안 받으면 더 좋죠. 왜? 이유는 들개들처럼 들쥐떼들처럼 이놈들 늑대 아닙니까? 늑대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이유도 모른 채 사과 한마디 한 걸로 끝장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없어. 직권남용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강요죄 이런 거 다 무죄 받았잖아요. 있는 게 삼성으로부터 말 3마리 받은 거밖에 없는데 그걸로 탄핵당했어요. 그 탄핵의 발단이 사과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때의 어떤 추억 이런 데자뷰가 떠올라서 솔직히 여러분들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최재형을 더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내용을 5번이나 무신한 한동훈에 있는 거고, 그런 그 김경률, 진중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요,
이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가 그 보수 정당의 새로운 주체 세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중권, 김경률, 함은경. 자,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팔아먹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에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진중권이가 57분 통화 내용,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내역을 까는 겁니다. 진중권이가 아무 이유 없이 57분간 통화 내역을 까겠어요? 한동훈이가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딱 꺼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답답한 거는요, 이 진중권과 통화한 김건희 여사의 행태가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습니까? 통화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그동안에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이 방송을 들으면 김건희 여사 당신 행적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이명수와 통화해가지고 무려 무슨 뭐 7시간짜리인가 뭐 770분인가를 통화해가지고 이재명한테 대권 뺏길 뻔했잖아요. 대통령 당선에 위험할 뻔했잖아요. 아니 그렇게 뜨겁게 데이고도 진중권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합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 처신이 맞다고 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당선시켰어요? 진중권이 했어요? 김경률이 했어요? 이명수가 했어요? 이 땅을 지켜왔던 보수 국민들이 당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누가 당선시켰냐고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진중권? 김경률? 아니면 호남? 5.18 세력들? 제주도 도민들? 4.344 제주도 뭐 유족들입니까? 아니 도대체 누가 당선시켰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편원 보수에 받고 전국 현안은 좌파들이랑 논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야? 뭐야 이게 도대체? 말이야 똥이야? 에? 당신 말대로 당신 좌파입니까? 왜 이렇게 오지랖입니까? 내 쪽팔려서 못 살겠어요. 우리는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켰어요. 아니면 좌파면은 민주당으로 가든지. 아니 이 어려운 시국에 왜 또 이렇게 저는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막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최재형이한테 명품백 받은 거, 최상봉 특검과도 뭐 이모 씨랑 뭐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언더커버 누가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졸라게 힘들거든요. 아니 진중권, 김경률 이 사람들 도대체 뭐예요? 한동훈이는 뭡니까? 5번씩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으면 그거 개새끼죠. 계속 자기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사과할 의향이 없었어도 사과를 만들어내야지. 지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근데 공적, 사적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장해찬이한테 장해찬이는 아무 당직도 없는데 제가 또 오늘 들었는데 지가 비대위로 이제 와가지고 장해찬이한테 부산에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준석 좀 많이 까라.
방송에도 많이 나가가지고 이준석 좀 까라. 이런 건 왜 사적으로 장해찬이한테 연락합니까? 여러분, 한동훈이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는 거예요.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한동훈이가 문재인, 조국, 이재명을 잡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수 국민들이 엄청난 임무를 주지 않았어요. 뭐 5천년 가난의 역사, 건국의 대한민국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야, 너 검사해봤으니까 제발 저 적폐, 신적폐 세력들 문재인, 이재명, 조국 쪽 감옥에 보내라. 저런 놈들이 정치판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거 역겹다. 그거 말고는 없어. 그리고 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말이야. 딴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지금. 응? 김건희 사과, 뭐, 이거 문제 가지고, 문자 내용 가지고,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 친윤들, 이런 사람들은 사과의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비대위 위원장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야죠. 분위기상 사과를 못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좌파들의 몰카 취재 함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근데 모든 잘못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랑 몰아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어제 토론에서 한동훈이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거 봤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보고 토론 잘한다고 하는 미친놈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누구야? 나경원이하고 원희룡한테 또 윤상현이한테 당신들은 왜 선거 지원 유세 안 하냐 그러더라고. 아니, 윤상현이는 겨우 뭐 0.1%인가? 0.9% 차인가로 이렇게 간신히 당선됐고, 나경원도 마찬가지고, 원희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을 똥 살 똥. 나경원이도 거의 뭐 엎치락 뒤치락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해줘요? 원래요, 선대본부장, 그리고 나경원이한테는 그냥 이름만 올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경원이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왜 선거 지원 유세 안 왔습니까? 나경원이가 나는 하기 싫다고 그러지 않냐, 선대위원장. 여기 내 코가 석자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동훈 네가 뭐 이름만 올려달라고 그랬다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름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름만 올려놓은 거네요? 선거 지원 유세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동훈이는. 여러분, 이거 한동훈이 이런 사람이 보수 정당의 대표되면 안 돼요. 에? 아니, 원희룡이가 지금 거기 가서 뭐 선거 지원 유세하게 생겼습니까? 원희룡이가 무슨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뭐 개항을 이재명한테 붙는다 그랬어요? 총선에서 그래도 뭔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답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답변만 잘했어도 이게 이렇게까지 확대될 게 아니에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이런 집단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던 정도 떨어집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잘 들어보세요. 진중권이가 김 여사님을 배려했다라면 통화 안 갑니다. 김건희 여사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진중권이는 깐 거예요. 진중권이는 그런 모두까기의 지금 뭐 방송에 다니면서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뭐 얘가 뭐 조국을 많이 깐 걸로
뭐 보수 일부 국민들도 뭐 박수 쳐줄 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얘는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모두 까기를 통해서 지금 먹고 사는 애예요. 자, 한동훈이 모든 책임을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에 전가했듯이 진중권이는 그 방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김 여사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놈하고 통화를 57분씩이나 하고 앞으로 자주 통화하고 또 통화하겠다라는 이런 진짜 김건희 여사 당신 모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당신 8.15입니까? 예? 얘네들이 뭐 깔 줄 몰랐습니까? 아니 그리고 통화를 해도 왜 꼭 무슨 이명수 또 사람을 만나도 무슨 최재형 진중권 아니 보수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그 왜 좌파 찌끄레기들하고 그렇게 놀고 통화하고 그런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얼떨결에 영부인이 돼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아니 이명수랑 통화해가지고 녹취록 정말 까대기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용만 당하는 겁니까? 진짜 열받습니다. 정말 한심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요. 나도 보수 안 하고 좌파하고 싶네 진짜. 왜? 쪽팔리니까.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경악. 아니 한동훈이가 진중권, 김경률, 함은경 뭐 이런 좌파 찌끄레기, 좌파 지금 주체 세력들한테 버림받은 애들하고 지금 한동훈이가 교감하고 많이 책사가 된 것이냐? 그들이 지금 이바구니가 다 맡고 있잖아요. 응? 근데 그들한테 왜 밑밥을 깔아주는 거? 도대체 뭡니까? 보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수로부터 표를 받았으면 보수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진중권이가 사람입니까? 모두각이지? 그 얼치기 좌파 아닙니까? 얼치기 좌파. 정의당에도 있었고 정의당이 뭐예요? 공수처 뭐 이런 거 공수처 만들어주고 그리고 민주당한테 속았던 그리고 민노총한테 붙어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정의당 출신 아니에요. 그 좌파 방송들은 걔를 계속 초대해가지고 우파 정부 까대기 하고 뭐 이걸로 먹고 살다가 지금은 뭐 한동훈이한테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외국 여행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님 그들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보수 국민들만큼 그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켜가려고 하는 이런 보수 국민들만큼의 어떤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어요. 이제 또 한동훈한테 붙어가지고 한동안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놈들이 진중권이 김경률이 보수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예? 뭐 무슨 빨간 벽돌이라도 한 장 걔네들이 뭐 얹어봤습니까? 그동안은 보수 까는 걸로 해서 먹고 산 놈들입니다. 예? 한동훈 하는 거 안 보여요? 뭐하러 그런 놈한테 문자를 5번씩이나 보냅니까? 사과의 의지, 뭐 사과를 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는 한동훈의 말장난이라는 얘기예요. 한동훈의 말장난. 예? 한동훈이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국민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보수 국민들 잘 알아들으세요. 김건희 여사가 공적으로 의논하고 있는데 무슨 사적인 통로라고 이게 말이 돼요? 그걸 그렇게 알아듣는다면 보수 하지 마세요. 보수. 예? 여러분들 지금 눈에 김경률, 진중권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은경이 또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비례대표의 한지혜인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 우리 국민들이, 보수 국민들이 뽑은 사람을, 이게 등지고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주체 세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밑밥을 던져준 사람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입니다. 좌파들한테 그런 밑밥을 던져준 사람이 김건희라는 거예요. 왜 보수를 망칩니까? 한동훈이 말장난 안 보이세요? 지금 한동훈이는 자기가 다 까면 윤석열 정권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그 한동훈이가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친윤들하고는 같이 정치 안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체 세력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면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야 되지.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내가 더 까면 정권이 위험하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한동훈이한테 왜 5통씩이나 문자를 보내냐고요. 당신이 아꼈던 사람 아니야. 넥타이도 사다 주고. 한동훈의 말장난에 보수 국민들도 속지 마르셔야 되고요. 김건희 여사도 좀 더 냉철해지라는 거예요. 제발. 한동훈의 꿈은 보수의 가치, 어떤 보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을 통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보수를 이용을 해서 그냥 그 바탕 위에서 이재명이가 감옥에 가면 자기가 뭐 김경률, 진중권, 함은경, 뭐 한지혜 이런 애들끼리 장동혁, 무슨 뭐 김영동, 뭐 친중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끼리 자기네끼리끼리 그 대안 세력이 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감옥 가요. 감옥 가게 되면 그 대안 세력이 한동훈이가 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정통 보수의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그 반석에 지금 올라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배신하고 김건희도 배신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아까 진중권 얘기, 진중권이가 57분 통화를 했는데 진중권이 하는 그 팩트는 그거예요. 친윤들이 주장하는 건 180도 다르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누구의 주장이 맞다예요? 한동훈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김건희도 사과할 의향이 없었고 김건희도 사과할 의향이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화 필요 없다. 아니 사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리고 진중권, 김경률 다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김경률 같은 애들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의 목표는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염원하는, 보수 국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무슨 한동훈, 아니면 윤석열,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문이조입니다. 부정부패한 세력들, 이런 거악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보수 정권을 대창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지금 당신들 때문에 이원석이 같은 애들, 정치검사들, 뭐 이런 세력들 때문에 이재명에 붙어있는 정치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뭐 이런 사람들이었었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잡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죄가 차고도 넘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들의 어떤 선전선동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람들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 보수가 이런 모두과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농락당하는지 저는 보수에 모욕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100% 국정 개입했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김건희 여사는 또 진중권한테 전화하고 한동훈이한테 또 문자 날려가지고 도와주세요, help me, help me 이럴 겁니까? help me 이럴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삽시다. 당할 때 당하더라도 이렇게는 살지 말자는 거예요. 진중권 같은 놈한테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뭐 의논하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보수 국민들이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거악 세력,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